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뇨인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성인병을 부르는 명칭이 언제부턴가 바뀌었죠. 성인병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쓰이지 않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질환들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들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부르고 또는 이들을 관리하고 호전시키는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특히 당뇨병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등 많은 부분이 당뇨병의 발생과 악화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설명할 것이 매우 많지만 오늘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뇨가 있고 혈당이 높으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식사를 적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많은 당뇨 환자에 있어서 비만이 동반되어 있고 또한 많이 먹으면 혈당이 더 오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뇨의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BMI를 계산하고 체중이 얼마 초과했으니 칼로리를 얼마나 제한하고 등등의 계산법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칼로리를 맞춰서 다른 음식을 바꿔 먹을 수 있는 식품 교환표라는 것도 있고 어떤 식사를 하면 칼로리가 얼마나 되니 피해야 한다 등등. 실제로 칼로리를 계산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여 체중을 줄이면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되어 당뇨가 일순 개선됩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병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이 혈당 조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을 빼면 좋다 하는데 그저 체중만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사 및 중독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줄였는데 이렇게 살을 빼면 처음에는 당 조절이 잘 되는 듯이 보이지만 체지방뿐 아니라 근육량까지 줄어서 식후 고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점점 더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인의 식이요법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의 칼로리를 유지하고, 즉 비만인 사람은 적당한 체중이 되도록 하고 정상 범위의 BMI를 가진 당뇨인은 조금 더 지방량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려서 보다 건강한 체형이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식사 습관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보면 밥 한 그릇, 그리고 반찬 서너 종류, 국 이렇게 차려놓고 보통 10 내지 15분 만에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에 밥 차려놓으면 후딱 먹어 치워야지. 그리고 맛있게 빨리 먹는 모습을 보고서 복스럽게 먹는다고 칭찬하지요. 천천히 먹고 있으면 복 달아난다고 얘기 들은 경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밥상에 불만 있냐는 얘기까지 들었었지요. 요즘은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잡곡밥을 지어 먹고 있지만 아직도 집에서 잡곡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흰 쌀밥을 지어 먹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과거에는 흰 쌀밥은 부의 상징이었죠. 먹을 것이 부족하여 칼로리를 채울 수 없었던 시절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흰 쌀밥은 부의 상징이 아니고 부족한 칼로리를 채우는 좋은 영양식도 아닙니다. 그저 탄수화물 비율이 높고 혈당 지수가 높으며 여러 가지 비타민, 좋은 영양소가 결핍된 특히 당뇨병에는 안 좋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반면 전에는 까끌까끌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맛도 덜하고 쌀보다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빨리 왔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먹었던 잡곡들이
지금은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귀리를 예로 들면 쌀의 반 정도 칼로리를 먹어도 쌀과 비슷한 포만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백질은 백미의 3배, 섬유질은 백미의 6배를 포함하고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등의 작용으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잡곡들도 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영양분, 식이섬유 등을 가지고 있어 흰 쌀밥만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 비슷한 포만감을 얻고 천천히 소화됨으로써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의 비율은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인의 식사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식사 조절을 해야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은 바로 난 고기도 안 먹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조절을 해야 한다고요. 고기를 더 먹어야 하는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더 늘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고급이라고 여기는 마블링이 오밀조밀 들어있는 소고기 안심 이런 것은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기름층이 두터운 삼겹살 같은 것은 포화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한 향과 맛이 좋지만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이 되지요. 따라서 가끔씩 먹는 것은 괜찮겠지만 자주 즐겨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할까요? 콩, 두부, 닭 가슴살, 생선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요리를 연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잡곡밥과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요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반찬이 필요할까요?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할 땐 무조건 골고루 드시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사실 골고루 먹는 것만큼 좋은 건강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필수 영양소도 들어있고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은 부족하지 않게, 나쁜 것은 희석시켜 몸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채소로 만든 나물, 해조류로 만든 음식, 그 외에 호박, 가지, 도토리묵, 청포묵 등 식재료는 많죠. 그리고 생채소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생으로 먹는 채소도 많죠. 상추,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브로콜리, 비트, 종류도 많네요. 자, 이렇게 골고루 준비해 놓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맛있게 10분, 15분 만에 뚝딱 먹어 치운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선 이건 알아야 합니다. 빨리 먹으면 당연히 당이 빨리 오릅니다. 당뇨 환자는 음식을 빨리 먹어서 또는 단순당 위주의 식사를 하여서 그리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이 빨리 오르면 일단 오른 당은 인슐린 분비를 오히려 억제하여 당 조절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당이 오를 때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더 오르지 않게 해야 하는데 당뇨 환자는 이 반응이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오를 때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나중에야 분비되어 당이 떨어질 때서야 인슐린이 작용하여 저혈당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인슐린 분비량이 충분한 초기 당뇨 때 얘기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당이 빨리 오르는 식사 습관은 혈당 상승과 인슐린 분비 사이에 미스매치를 일으켜 혈당 상승의 높이를 높이고 폭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빨리 오르지 않게 하려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당지수, 그리고 당 부하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도 우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먼저 먹거나 흡수를 천천히 시킬 수 있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시작합니다. 밥은 조금 옆으로 밀어놓고 단백질 반찬과
채소 반찬을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인슐린 분비 반응은 혈당 상승에 따라 발생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먹는 것을 상상만 해도 배가 고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우리 몸은 생각에 따라서도 반응합니다. 이때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단백질, 지방질을 먹어도 인슐린 분비 반응은 시작됩니다. 그런 반응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침 분비를 시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10 내지 15분간 단백질, 채소 요리 반찬을 먼저 먹다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은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먹습니다. 나물과 다른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은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지요. 잡곡이 많이 들어있는 밥은 씹는 재미가 더 있습니다. 먼저 입에 넣은 음식이 완전히 액체가 되어 삼키기 전에는 새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씹다 보면 다 씹지도 않았는데 이미 삼켜버리고 손은 다음 숟가락을 입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다 보면 40분 정도는 쉽게 갑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음식을 섭취하면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뚝딱 해치웠다고 하면 혈당은 20분 내지 30분에 오르기 시작해서 1시간이면 피크에 도달합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겠지만 이것도 음식의 종류나 양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오르는 탄수화물 음식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면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겠죠. 피크도 낮고 또 혈당이 오르는 동안 인슐린이 작용하여 더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 인슐린이 작용하여 근육, 지방세포 등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유지시켜줍니다. 패스트푸드가 안 좋다고 하지요.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별로 없던 시절 바쁜 일상에 먹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의 특징은 여러 가지 음식을 한 곳에 섞어서 빨리 먹어 치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혈당이 빨리 오르고 고른 영양 섭취에 불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당뇨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80년대 유럽에서 여러 나라의 심혈관 질병 발생률과 음식물 섭취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90년대에야 그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프랑스는 포화지방이나 육류 섭취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높은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낮게 나온 결과를 보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요. 당시에는 프랑스에는 와인을 많이 마신다면서 와인의 알코올 성분과 더불어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심혈관 질환을 줄였다는 해석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프랑스인의 식습관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유독 식사에 정성을 많이 들이고 식사를 매우 천천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2시간씩 걸린다고 하죠. 물론 식습관이 모두는 아닐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서두르지 않는 습관과 심성, 또한 스트레스나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자고 하니 많은 환자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죠. 우리는 빨리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바꿔나가야죠. 내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하겠지만 식사를 빨리 해야만 하는 사회 구조도 이젠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어떻게 식사를 40분씩이나 할 수 있냐고요? 특히 아침에는요. 천천히 먹기 힘들면 나눠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 반잔 정도 먼저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요. 양을 조금 줄여 먹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과일 같은 것을 챙겨서 출근 중이나 출근 후에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40분 정도 천천히 먹다 보면 배가 부릅니다. 먹은 음식이 위장에서 더 잘게 소화되어 장으로 들어가야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신과일을 먹는 것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어 군것질을 할 가능성도 줄겠죠. 그러나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 또한 당을 올리는 원인이 될 테니까요. 당뇨인에 있어서 혈당 조절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함께 동원되어야 합니다. 식사량, 종류, 식사 방법, 운동, 약물, 스트레스 관리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중 오늘은 당뇨 환자가 지켜야 할 식사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만 잘 지켜도 혈당 조절이 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인슐린 또는 당뇨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전인 사람은 약물 치료 시작을 좀 더 연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략의 원칙을 잘 이해하셨을 테니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